우리나라의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즐거운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사회 공부 잘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드디어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단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경제 단원,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단원도 1단원과 마찬가지로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단원에서는요, 경제의 기본 개념들을 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인 자유와 경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성장 단원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발전해 왔는지를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쭉 발전해 온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단원에서는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무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단원이 이 세 번째 단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쭉 2단원,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원까지 공부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6학년 1학기 사회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경제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머리 아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경제 단원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차근차근 잘 따라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2단원,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원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그러면 먼저 교과서를 좀 살펴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교과서는 78쪽입니다. 교과서 78쪽. 교과서 78쪽과 교과서 79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크게 그림이 사진이 하나 있네요. 이게 어디인가요? 네, 오른쪽 아래 써 있네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여기 가운데 흐르는 강 이름 무엇인지 알죠? 네,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 그래서 이 서울에는 한강이 있는데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이런 것들이 쭉 발전한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서울 하늘이 굉장히 맑게 사진이 찍혀 있네요. 이 서울에서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조금 종종 가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쭉쭉쭉쭉 보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아파트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멋진 산까지 이렇게 멋지게 서울의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78쪽 아래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 사진들을 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 파괴된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발전해 왔는지를 공부해 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제철 산업의 발달이라고 해서 안전모를 쓰고 계시는 이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만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네, 우리나라는 제철 이쪽으로 또 많이 발전을 했죠. 그 다음 중화학산업단지 보겠습니다. 중화학산업단지. 야, 엄청난 큰 공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인공지능 로봇이네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서 북극곰처럼 생긴 친구가 가운데에 모니터를 달고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한 장 더 넘겨볼까요? 80쪽.
네, 80쪽 보겠습니다. 80쪽.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행된 우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우표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우표가 있는데, 요새 여러분들은 우표 잘 많이 안 쓰죠? 친구들과 뭐 연락하거나 뭐 그럴 때 뭐 요새는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뭐 카톡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연락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편지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배송료를 이 우표로 대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표가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 취미가 우표 수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약간 유행처럼 있어서 선생님도 지금도 집에 가면 이렇게 스크랩북에 우표가 많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걸 많이 하진 않지만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 봐요. 어쨌든 우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1번부터 6번까지 우표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1번 우표, 대한민국 우표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1차부터 7차까지 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1번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번 우표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번 우표에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IMF라는 게 터져서 거기까지 경제개발 5개년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컨테이너 박스들을 배에다가 실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고요. 뭔가 이 수출하는 모습인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은 1965년에 나온 우표네요. 네, 그 다음 2번 우표 보겠습니다. 1969년에 나온 우표입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여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나요? 자동차 그림 있고요. 공구 그림도 있고요. 또 이거는 뭐죠? 톱니바퀴? 톱니바퀴 같은 그림도 있고요. 옆에 기계공업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래서 2차 경제개발은 기계공업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표를 보면 그 위에 수출이라고 써 있죠. 수출. 그래서 우리는 1차에서는 수출이 중심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표에서 기계공업이 중심이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표, 1970년에 나온 우표네요. 1970년에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 기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서울과 부산 간의 고속도로. 서울과 부산 간에 그 전까지는 고속도로가 없었나 봐요. 근데 1970년에 서울과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 기념으로 이렇게 우표가 나왔네요. 서울과 부산 간의 고속도로 이름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경부고속도로죠. 그 다음 네 번째 우표 사진 볼게요. 네 번째 우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요. 1972년에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이라고 써 있고, 그림에도 물고기 그림, 그리고 농사하는 농부의 그림, 그리고 젖소 그림,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3차 경제 개발에서는 이 농어촌 경제가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포항종합제철 공장 준공 기념우표입니다. 이건 1973년에 나왔습니다. 1973년에 나왔고, 그림을 보면 시뻘건 이 쇳덩이를 이렇게 들이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공장의 모습이 있네요. 포항제철 들어봤죠? 오늘날에는 포스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정말 우리나라 제철, 철강, 이쪽은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1973년에 포항종합제철 공장이 만들어졌나 봐요. 네.
다음 6번 우표 보겠습니다. 6번 우표는 1977년에 나왔네요. 1977년. 그리고 그림을 보면 뒤에 지구본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배 이런 것들이 있고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100억 불 수출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래서 100억 불 수출의 날 기념 우표인데요. 100억 불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100억 불. 요새 환율이 1달러당, 미국 돈 1달러당 우리나라 돈 1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0억 불이면 얼마죠? 12조? 감이 오나요?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수출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그런 날을 기념한 것 같아요. 네. 그럼 80쪽 밑에 위에 우표 중 하나를 골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써봅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드는 그 우표 하나 골라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따로 뭐 제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하면 선생님이 확인할게요. 네. 그 다음 81쪽 보겠습니다. 81쪽. 자, 81쪽. 다음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진입니까? 어디 부둣가네요. 어디 부둣가에 배가 있고요. 커다란 배가 있고 앞에 자동차들이 쫙 서 있네요. 그리고 이 배 안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 현수막이 있는데 해외 판매 몇 대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대 돌파라고 현수막도 그려져 있어요. 이 사진은 그러면 어떤 사진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를 해외에 이렇게 판매하는,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해외 판매 5천만 대를 돌파를 했대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 것 같네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요. 자, 그럼 81쪽 밑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위의 사진은 어떤 장면인지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2번, 위의 사진을 보고 알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따로 과제를 낼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등교 계약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81쪽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앞에 사진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사진 78쪽부터 한번 보세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네, 이 전쟁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요.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집이 없어졌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참담한데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여러분들 잠잘 곳 있죠? 입을 옷 있죠? 먹을 거 있죠? 정말 요새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음식들을 남겨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정도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거의 6.25 전쟁 이후 정말 폐허,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원을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